안녕하세요. 주린이들을 위한 주식 스터디 주주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주목하고 있는 정말 핫한 2차 전지 섹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정말 몇 년간 계속 하락을 하는데 그러다가 지지부진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애타게 했던 섹터지요. 그런데 갑자기 2차 전지 주가가 10월 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급등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달 말이랑 10월 초에 나온 LG화학과 에코프로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셨을 건데요. LG화학과 에코프로가 자금 조달을 하면서도 자신감을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주가 반등의 단서가 숨어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2차 전지가 왜 다시 급등하는지 그 이유 3가지를 한눈에 정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예상 실적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그리고 분기별로 살펴볼 텐데요. 여기 LG 엔솔의 실적을 보시면 2분기 매출이 거의 5천억이고 3분기 매출도 5,100억 그리고 4분기 매출도 거의 5천억이 됩니다.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액이 가장 좋았을 때가 2023년이 33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하지만 올해는 23조잖아요. 작년 대비 10조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급격하게 줄어든 거죠. 그런데 영업이익은 1조 4천억에서 1조 8,700억 정도니까 매출액은 영업이익에 비해서 급감한 건 아니네요. 4분기 실적은 내년 실적을 보고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의 영업이익은 3조 2천억을 넘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올해보다 2배 이상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추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3년도 주가가 58만 원까지 갔었죠. 그때 매출액이 제일 많았고 하지만 매출액은 점점점 상승할 예정이고요. 영업이익 또한 25년에 비하면 또 26년은 2배로 늘어나는 게 보이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포스코 퓨처엠 실적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8억, 그 다음 3분기는 157억인데 지금 KB증권에서는 304억 원, 삼성증권에서는 406억 원까지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예상 영업이익이 50% 이상이나 늘어난다는 건데요. 원래 보통 1분기는 제조업들이 비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1분기는 부진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거죠. 여기서 봐도 지금 매출액이 꾸준히 나오는데 영업이익은 또 상승하는 게 또 보이죠.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연간별인데 마찬가지로 매출액은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는 게 보입니다. 매출액이 2013년이 제일 높았죠. 근데 영업이익은 359억. 그 다음에 내년이 되면은 매출액이 많이 호전이 되고 영업이익은 거의 23년에 비하면 6배가 가네요. 이것 또한 포스코 퓨처엠 재무추인데요. 주가를 보시면 최고점이 거의 34만 8천 원. 그때의 영업이익이 최고가 500억 정도네. 그랬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현재 다시 흑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 SDI 실적 예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 3분기가 적자가 3천억. 그쵸? 그리고 4분기도 적자, 내년 1분기도 적자입니다. 24년도 4분기부터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24년 4분기부터 원래 3분기까지는 거의 3, 4천억의 적자 폭이 굉장히 컸는데 원래 4분기부터는 1,000억대 이하, 거의 500억대의 적자가 나오는 걸 보니까 크게 줄어드는 게 보이죠. 다음은 연간 재무추인데요.
보면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고 FN 가이드를 살펴보면 2025년 영업이익 적자가 거의 1조 2천억 원이죠. 하지만 내년에는 흑자로 영업이익이 턴 어라운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후년에는 거의 3배가 되네요. 다음은 SDI 재무추인데요. 가장 비쌌을 때가 71만 원대. 그리고 매출액도 거의 6조 가까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3, 4천억, 많을 때는 5천억.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영업이익이 조금씩 회복할 거란 기대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이렇게 2차전지 섹터가 급등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먼저 기사 하나를 살펴볼 텐데요. 이 기사는 10월 1일 날 장이 마감하고 나서 나온 뉴스로 LG화학에서 LG엔솔의 지분을 2조 규모로 매각 뉴스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났었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LG화학이 LG엔솔의 지분을 활용해서 약 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내용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때 블록딜이나 뭐 CB 발행, BW 발행 이런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PRS, 다시 말해 주가 수익 스와프 계약을 체결해서 2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것인데요. 자세히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PRS,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쉽게 설명드리면 기업이 자회사,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계약입니다. 금융상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약 기간 동안 증권사 등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주가 변동분에 따른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LG화학이 이번 PRS 계약의 기초자산은 LG엔솔의 보통주 575만 주, 여기 나와 있죠. 계약 기간은 3년이고 보통주는 575만 주다. 기준 금액은 34만 7,50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날 수취할 예정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때 꼬리가 엄청 달렸죠. 이때 와서 막 급등하다가 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이게 좋은 뉴스인지 나쁜 뉴스인지 스터디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또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때 이 뉴스에 좀 주목했는데요. 이 뉴스 이전에 에코프로의 뉴스 기억하십니까? 그 뉴스가 또 중요한 뉴스였는데요. 그때도 블록딜 대신 PRS, 에코프로가 주주 취납 방식으로 8천억을 조달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9월 말에 나왔었죠. 여기 기사 내용 한번 볼게요. 당초 약 7천억 정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증권사들의 요청 속에서 조달 금액을 1,000억 원 증액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증권사들이 요청을 했다잖아요. 1,000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그만큼 이유가 있으니까 투자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하는 기사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요청을 해서 1,000억 원을 증액했다는 것은 그만큼 에코프로에 대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보도 기사가 중요한 겁니다. 보유주긴 에코프로 BM 주식 673만 9천 주 정도를 기초자산으로 한 PRS 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PRS 계약의 흥행을 성공했다는 거고 7천억에서 8천억으로 증액한 규모의 자금 조달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계약 기간은 2년, 수수료율은 5%대로 정해졌습니다. 수수료율이 연 5%대면 굉장히 싼 편이죠. 다른 데 비하면. 이제 PRS 계약이라는 말이 지금 LG화학 기사에도 에코프로 기사에도 나왔잖아요. 이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주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S는 주가 수익 스왑이라는 뜻인데 금융상품 중 하나로 주가 및 관련 자산의 수익을 교환하는 계약 체계로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두 당사자가 주식이 가격보다 상승할 경우 차액을 받고 하락할 경우 그 손실자에게 그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PRS 계약을 한다는 건 앞으로의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오를 거라는 자신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자신감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엔솔의 그 뉴스 보도된 날짜가 10월 1일이잖아요. 이때인데
이날 이제 장 마치고 수많은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다음날 보시면 굉장히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가 달린 상태입니다. 이때 많은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이 기사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오히려 윗꼬리가 달려서 무서울 수도 있는데 오히려 기사를 분석하고 스터디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번 10월 1일 종가 기준을 볼게요. 그러면 이때 가격이 종가가 거의 34만 7천 원, 거의 35만 원 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11만 원대, 그죠? 거의 11만 원대를 바닥으로 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에코프로가 보유한 에코프로 BM 주식을 담보로 PRS 계약을 통해 증권사로부터 8천억 대출을 받았다는 보도 자료를 같이 보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주주가치 희석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유상증자, BWCB 발행 방식이 아니라 PRS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PRS 계약을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1만 원을 바닥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주가가 여기 11만 원에서 10% 빠지면 거의 8천억의 10%이니까 800억에 대해서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이 PRS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11만 원 기준에서 주가가 만약 22만 원까지 오른다. 그러면 주가가 2배 상승했으니까 8천억의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을 증권사가 대부분 인수하는 구조로 주가의 그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진다 생각하면 PRS 계약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서 이런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이 PRS입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PRS 자금을 조달해서 주주들한테는 전혀 부담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부담하려는 그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적어도 현재 주가 이하로는 안 본다. 그런 반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11만 원에서 또 반토막이 났어요. 프로가 하락했다고 치면 4천억의 손실을 보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손실을 회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PRS 계약을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상증자, CB, BW를 발행하는 식으로 다른 방법을 생각했겠죠. 이제 두 번째로 2차 전지의 본격적인 상승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10월 13일에 보도된 LG에너지솔루션 ESS로 실적 반등 성공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이렇게 LG엔솔이 ESS로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한마디로 AI발 ESS 수요 급등으로 2차 전지 섹터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건데요. 사실 실적 반등 성공의 주요 요인은 주 사업인 전기차 배터리 사업 모델이 아니라 ESS 사업부로 인해 큰 움직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리자면, ESS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정의를 보자면, 발전된 전기를 배터리 등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전력 사용의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풍력발전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전력이 생산돼서 과잉이 만약에 된다, 그럼 정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 생산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더더욱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게 ESS고, 앞으로 ESS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또한 AI로 인한 전력 부족 문제도 ESS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2차 전지 섹터도 ESS도 결국에는 AI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차 전지 섹터가 AI에 이렇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ESS 사업이 더욱더 부각이 되는 거고, 그래서 LG엔솔도 ES 사업으로 매출 비중을 점점 늘려가가지고 실적 회복에 성공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계 캐즘을 탈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나온 거죠. 여기 보시면 ESS 사업을 발판 삼아 실적 회복에 성공하며 국내 배터리 업계 캐즘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전망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2차 전지도 AI다. 왜? ESS 때문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전기차 캐즘 구간에 전기차 실적 바닥을 확인하면서 ESS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 그래프는 미국 전역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간당 전력 수요량인데요. 굉장히 점점 급격히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프만 봐도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막대한 전력 소비를 요구하며 또한 전력이나 배터리나 전선이나 이런 인프라 전반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중 하나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ESS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AI가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전력 소비처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잖아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2024년도에는 시간당 16기가와트였거든요. 근데 2035년이 되면 시간당 49기가와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구글 또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 뿐만 아니라 AI 스타트업들, 기업들이 또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데이터 센터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확장함에 따라 부지 선정뿐만 아니라 지역 전력망, 전력 공급 역량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버클리 랩에 따르면 신규 데이터 센터의 전력망 구축에는 최대 5년이 소요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AI 스타트업들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다각화된 전력원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추세가 ESS 사업 부문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예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LG엔솔은 ESS 모델로 인해 실적 반등에 성공했고 다음 분기도 흑자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듯이 ESS 배터리 소형 전지 판매 증가가 이를 상쇄하고 있으며 미시간 공장의 4분기 풀 가동 완료와 함께 ESS 배터리 매출이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LG엔솔은 ESS 모델로 인해 실적 반등에 성공했고 다음 분기도 흑자를 연이어 낼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전기차 배터리 판매 환경은 비우호적이라고 했는데요. 그것 또한 여기서 잠깐 2차 전지 주 사업인 전기차 배터리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배터리 가격 추이인데요. 계속 떨어졌죠. 떨어져서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3원계 양극재도 LFP 양극재 가격 또한 떨어지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는 상황인데요. 배터리가 탑재한 전기차가 수요가 부족하고 양극재 가격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가 오랜 시간 이렇게 떨어진 상태로 지지부진한 건데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는 아직 늘어나진 않지만 자동차 섹터의 관세가 확정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아마 내일 배터리 가격은 거의 바닥권에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전기차 수요가 조금이라도 늘어나고 메탈 가격이 조금이라도 상승해도 실적의 바닥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투심도 좋아지겠죠. 현재는 전기차 캐즘 구간이기 때문에 ESS의 기대를 반영해서 주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 상승이 시작되기 전에도 여전히 전기차 배터리 쪽은 엄청 안 좋게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미국의 IRA 정책이 대표적인 게 2차 전지잖아요. 미국 안에서 원자재를 공급, 생산하고 조립하고 또는 미국과의 우방 국가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가져와서 완성해서 미국에 공급하라는 정책이 바로 IRA 정책입니다. 그런데 ESS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에 대한 생산 라인이 갖춰진 기업이 아직 미국 내에 없습니다. 빨라야 올해 말, 내년 후년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모듈이나 시스템 조립은 할 수 있으나 아직 셀 자체를 공수해 오는 것은 미국 내에서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빠르죠.
25년도부터 셀 가동 시작을 했고 25년 말에 17기가와트 늘어나고 26년에는 30기가와트 이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좀 늦어서 27년에 아마 첫 본격 가동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모듈 라인은 24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SK온은 26년도 말, 테슬라도 25년도 말 또는 26년 초 가동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 공장 증설은 준비 과정, 이제 장비가 들어가는 시기인데 아직 양산되는 단계가 아니고, 그리고 뉴스 보셔서 아시죠? 미국 LG에너지솔루션 직원들이 구금 상태였다 보니까 좀 멈춰 있었죠.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그 어떤 기업보다 미국 내에 가장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내년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한테 관세를 매길 예정이고, 미국이 중국에서 배터리 소재나 배터리 셀을 가져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빠를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ESS 전용 배터리 침투율이 상당히 빠릅니다. 테슬라 모터스나 메가팩에 대한 부분이 빠른데 원자재 공급은 해외에서 공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살아남을 가능성이 큰 거죠.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만큼 빠른 기업이 없으니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섹터 상승 기대감의 세 번째 이유를 찾아보자면 AMPC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AMPC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정책,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것의 세부 조항인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AMPC는 미국 내에서 배터리, 태양광, 풍력 발전 부품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게 10%의 제조 비용에 해당하는 현금성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제품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제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죠. 앞으로 이 AMPC 제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기업에서 투자한 비용이나 이자 비용 등등을 내년부터 회수가 가능해질 거라는 거죠. 그동안 회사 입장에서는 시설 투자도 하고 많은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회수할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안에서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을 GM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여기 뉴스에 보시면 트럼프 관세에도 GM 깜짝 실적에 주가가 15% 급등을 했다. 그리고 GM은 LG 엔솔과 공동 개발 내용도 있는데요. 이 GM에 있어가지고 가장 본격적인 기업 중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미국 내 자동차 시장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GM이 LG 엔솔과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다시 말해 GM과 LG 엔솔의 결합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게다가 영국 헤지펀드가 LG화학에 대해 저평가 의견을 내면서 LG화학이 신고가를 경신했잖아요. 그러므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함께 동반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모든 셀 기업 중에 가장 먼저 흑자를 발표했고, 게다가 앞으로 연속 흑자 실적 발표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미국의 ESS, 테슬라 메가팩의 공급량은 LG 엔솔이 선두에서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선단에서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LG 엔솔 실적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내년 영업이익은 3조 2천억, 그리고 27년도에는 5조 1천억으로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가이던스라는 게 회사에서 항상 가장 낮게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3년 이후 고점 대비 70, 80%까지 하락한 2차 전지 섹터는 안 좋게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2023년부터 작년 올해까지 안 좋았고, 내년부터는 2차 전지 사업이 본격 궤도에 더 접어들면서 아마 사상 최대 영업이익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안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차 전지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올 때도 10월 1일부터 사람들이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 고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예전에 완전 2차 전지만 올라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주린이들이 고점에서 많이 매수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뭐 7, 80% 떨어졌으니까 정말 많이 힘든 시기를 보냈을 겁니다. 잠깐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를 볼 텐데요. 10월 1일 날 장 끝나고 이때 그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거의 15%가 급등했다가 종가상으로 5% 정도에 끝났죠.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니까 사람들 생각이 되게 많아졌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덜컥 사기에는 겁이 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괜히 샀다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혹시나 또 장기적으로 돈이 묶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하지만 이때가 정말 샀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이때 고민하다 놓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자료나 뭐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이제 스터디를 안 해보시면 그렇게 판단이 바로 서지 않거든요. 하지만 또 거래량도 꽤 나왔어요. 이렇게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뭐 43 정도 올랐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때가 중요했다는 거죠. 저는 추석 전에는 실적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10월 1일 뉴스만 봐도 저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요. 근데 2차전지 주식은 정말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급등을 해버립니다. 사람들이 이때 그 기사에 대해서 분석하고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이게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차트도 한번 볼게요. 9월 23일 날 그 보도 PRS 보도 자료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빠져요. 그쵸? 이게 겁 주는 거거든요. 계속 떨어질 것 같아. 이런 겁을 주는 건데 지금 현재 저점 대비 거의 90% 올라왔습니다. 이건 에코프로 BM 차트인데 에코프로랑 거의 같죠? 발표하고 내려오다가 이것 또한 저점 대비 거의 55% 정도 올라왔네요. 차트를 한번 줄여서 봐보면 보세요. 58만 4천 원에서 거의 몇 프로입니까? 86%까지 빠졌죠. 계속 줄줄줄 흐르다가 조금 올라오는 듯한 분위기. 조금 올라오는 듯한 분위기인데 또 떨어지잖아요. 이 시점이 이게 또 그냥 내려가는 거 아니야? 8만 원 또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드는 시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늘면서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급등을 한 거죠. 이제 포스코 퓨처 차트를 살펴볼 텐데요. 최고점으로 봤을 땐 86% 엄청나게 빠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올라가나 보다 했는데 또 뚫지 못하고 내려가니까 불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 보시면 이제 고점을 찍을 때 거래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거래량 또한 자세히 보셨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내려가는 척 하더니 다지고 그 다음부터 상승한 게 거의 70%가 되네요. 그런데 이렇게 주식시장을 경험을 해보면 주식 가격이 이렇게 하락할 때는 무서워서 못 사게 하거나 고점에서 사서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가격에서 더 떨어질까봐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해? 하는 그런 마음이 무서워서 패닉셀을 하게 만들도록 언론들이 좀 더 겁을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2023년 때 주식 가격이 급등할 때 2차전지만 계속 올라갈 때가 있었잖아요. 주식 가격이 급등할 때는 더 좋아질 거라고 오히려 증권사마다 목표가를 높이면서 리포트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잘 모르는 초 투자자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매수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2차전지가 엄청 급등할 때 포모 현상으로 자기만 소외될까봐
나만 안 사가지고 다른 사람 다 돈 버는데 2차 전지 안 사면 나만 돈 못 버는 것 같고, 그래서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많이 따라잡아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70% 80%가 지금까지 떨어졌으니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심리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스터디를 많이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언론 플레이에 심리가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선점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주식은 아무도 모른다, 뭐 신도 모른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고점도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저점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 심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특히 언론, 뭐 뉴스 보도들, 뭐 기사들, 이런저런 소문들에 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꾸준히 복귀하면서 스터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력이 쌓이고 쌓여야 앞을 내다보는, 미리 선점할 수 있는 투자도 가능하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이제 에코프로 기사와 LG화학 보도자료를 통해서 스터디한 내용을 정리해서 뒤늦게 올려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스터디를 통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스터디 할 수 있는 영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혹시 오늘 내용에서 제가 놓쳤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서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